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홈즈의 이상민 소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나 뭐 주택에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실 때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계약을 하면 꼭 이제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행위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파트를 계약하든 뭐 주택을 계약하든 빌라를 계약하든 전세나 월세를 계약했을 때 꼭 먼저 해야 될 부분이, 근데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하죠? 동에 가서 계약서를 들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고 바로 전입신고는 안 해줍니다. 계약서 들고 가서 동에 가서 네, 전입신고를 해주세요. 그러면 전입신고는 안 해줍니다. 확정일자는 찍어주는데 전입신고는 안 해줘요. 네, 그게 예전에는 그 집이 비어있고 했을 경우에는 네, 그런 걸 해줬습니다. 지금은 안 해줍니다. 가서 전입신고는 안 해줍니다. 전입신고는 네, 잔금을 치르고 난 다음에 전입신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서 작성하게 되면 제일 먼저 가서 하는 게 확정일자를 부여받습니다. 확정일자 부여받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확정일자하고 전입신고하고 많이 헷갈리셔요. 확정일자를 하게 되면 그날 대항력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대항력은 확정일자로 받았다고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했을 때만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전입신고를 안 하면 대항력이 안 생겨요. 그러면 확정일자하고 전입신고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냐? 제일 중요한 거는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가 안 돼 있으면 일단은 내가 누구한테 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전세금을 내고 살았는데 나한테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입신고를 안 하면. 확정일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살고 있던 그 전셋집이 경매를 됐을 때 내가 배당 순위를 받느냐 안 받느냐, 배당 순위를 받아야 조금이라도 돈을 받아낼 거 아니에요. 근저당보다 만약에 확정일자 늦다 그러면 근저당 금액 다 빼고 뭐 세금 빼고 나머지 나한테 돌아오는 금액이 얼마가 있다. 그나마 그거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 받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전입신고거든요. 계약서에 뭐라고 특약사항에 써 있냐면 내가 잔금을 치르는 그 다음 날까지 근저당 설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특이하게 항상 명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근저당 설정하는 날짜와 전입신고가 동일한 날짜에 있으면 근저당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짜가 하루가 우선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특약사항을 집주인이 근저당 설정을 하지 못하게, 근저당 설정을 하더라도 내 전입신고 그 이후에 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분이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요, 여러분들 전세금 때문에 대출금이 안 나와요. 네, 은행에서 그걸 체크를 합니다. 전세가 있나 없나.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위가 이 날짜에 따라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날짜가 이제 8월 9일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했습니다. 계약한 날짜가 아니라 잔금 날짜겠죠? 잔금 날짜에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를 같이 하면 확정일자와 같이 받았으면 대항력 날짜는 8월 9일 그 다음 날인 8월 10일이고 우선 변제권 날짜도 8월 10일로 됩니다. 8월 9일 날 전입신고를 하고 8월 10일 날 확정일자 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 날짜는 8월 10일이고 우선 변제권 날짜도 8월 10일입니다. 8월 9일 날 전입신고를 하고 8월 29일 날 한 20일 있다가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대항력 날짜는 8월 10일이고 우선 변제권 날짜는 8월 29일입니다. 8월 9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전입신고를 8월 21일 합니다.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대부분이 계약을 하시면 요 네 번째 사례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8월 9일 날 계약한 날 가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동에 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8월 21일 날 잔금을 치르면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항력 날짜는 언제냐? 8월 22일이 되고요. 확정일자는 8월 9일이 아니라 8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배당 순위를 받기 위한 거예요. 거기에 어떤 그 권리가 뭐 주어지고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8월 9일 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8월 9일 날 근저당을 잡았어요. 이 주인이. 그럼 내가 대항력이 8월 10일이기 때문에 선순위 근저당이 돼버린 거죠. 근저당이 선순위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사항이 됩니다. 네. 8월 9일 날 전입신고를 했는데 8월 10일 날 근저당이 됐어요. 그럼 대학년에서 8월 10일이잖아. 근저당도 8월 10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우선이냐? 8월 9일 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학년이 생기는 거는 8월 10일 날 0시
1분부터 내가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근저당이 8월 10일 날 됐으면 8월 10일 은행문 열리고 난 다음에 근저당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0시가 아니죠. 새벽에 누가 근저당 설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순위는 전입신고 하신 분이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나는 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8월 9일 날 전입하고 확정을 했습니다. 전입하고 확정을 했어요. 대항력은 8월 10일 날 생기는데 8월 10일 날 생기는데 8월 9일 날 근저당을 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저당은 8월 9일 날 효력이 발생이 되고요. 바로 전입을 8월 9일 날 했는데 확정을 해서 뭐 같이 했다 하더라도 이건 아까 위에 있는 사례 요기랑 똑같죠. 예. 요거랑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근저당이 우선을 합니다. 그리고 8월 9일 날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8월 9일 날 8월 10일 날 대항력이 생기죠. 그 다음날 0시니까. 근데 8월 10일 날 근저당이 설정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선순위는 전입자가 되고요. 배당 순위는 누가 받습니까? 네, 세입자가 받습니다. 세입자가 배당 순위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8월 9일 날 전입 신고를 하고 8월 10일 날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대항력은 그 다음 날 8월 10일 날 될 것이고 확정일자도 8월 10일 날 내고 8월 10일 날 근저당을 잡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순위는 전입자가 선순위지만 이렇게 확정일자하고 근저당이 같은 날이잖아요. 이 같은 날일 경우에는 요 동일 순위로 본다는 거죠. 동일 순위로. 근저당과 내 배당 순위가 동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8월 9일 날 전입신고하고 8월 10일 날 근저당이 잡혔으니까 이건 당연히 전입신고가 우선이죠. 근데 확정일자를 근저당 잡힌 이후 한 거야. 8월 15일 날. 이런 경우에는 근저당이 우선입니다. 배당 순위에서 근저당보다 내가 밀린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10번 사례처럼 이 집이 이제 경매가 넘어갔습니다. 8월 9일 날 전입이 되고 8월 10일 날 근저당이니까 전입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가 있어요. 돈 안 주면 안 나갔나. 근데 확정일자는 8월 15일 날 하다 보니까 배당은 근저당보다 뒤에 있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근저당을 먼저 지불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차례가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다 내가 못 받죠.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3억인데 그 집이 5억이야. 5억짜리 집인데 제가 3억짜리 전세를 들어간 겁니다. 경매가 뭐 한 4억 5천, 평가 한 4억 5천 했는데 그게 유찰이 돼가지고 한 뭐 1억 5천 까지 내려갔습니다. 1억 5천 내려가면 근저당 잡아놓은 게 한 1억 근저당 빼고 나면 그 다음이 내 돈은 거의 못 받는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내 배당 순위가 근저당보다 다음이니까 그 돈 받고 나갑니까? 아니죠. 제가 전입이 우선이잖아요. 전입이 근저당보다 우선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매를 낙찰받은 사람은 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고서는 그 집을 낙찰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전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를 왜 해야 되는지 여기에 그 필요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 권리를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확정일자는 말 그대로 내가 경매를 당했을 때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순이거든요. 그러면 확정일자도 근저당보다 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저당보다 빨라야 되기 때문에 근저당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하는 거는 계약서 쓰자마자 이제 저희 중개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확정일자를 일단은 먼저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4번 케이스입니다. 확정일자를 가서 먼저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잔금을 치르면서 전입신고할 거 아니에요. 근저당이 없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그럼 왜냐면 특약사항에다가 내가 잔금 치르고 난 그 다음날까지 어떠한 그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주인도 설정하지 못해요. 못하면 내가 그날 21일 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8월 20일 날 생기고 우선 변제권도 8월 22일 날, 8월 9일이 아닙니다. 8월 22일 날 우선 변제권 날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주인이 근저당을 하더라도 근저당은 전입신고도 나보다 늦고 날짜도 그 근저당이 나보다 늦기 때문에 근저당보다 위에 있는 배당 순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보증금을 전혀 떼일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이 빨리 가서 오늘 해라. 잊어버리지 말고. 왜냐하면 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잊어버릴 수가 있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어떤 현상이냐? 근저당 8월 9일 날 전입신고를 했어. 10번 사례죠. 근데 근저당을 8월 10일 날 해버린 거야, 주인이. 그러고 난 다음에, 아차, 내가 확정일자를 안 받았네? 해서, 그 다음 8월 10일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이 배당 순위가 근저당도 내가 늦어. 그러면 나는 이제 이걸 받기 위해서 안 나간다, 줄 때까지 안 나간다. 이러한 싸움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4번 사례. 어? 그날 가서 하는 겁니다. 그날 가서. 그날 가서 확정일자 받고 잔금 치를 때 전입신고하고 잔금 치르는 날 가서 전입신고해야 됩니다. 계약서를 쓰는 시간은 동해가 마감하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계약서 다 완료하는 시간이. 그래야 내가 빨리 가서 전입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4시나 5시, 5시까지는 내가 가서 전입신고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다 마무리하는 시간을 그 시간대로 맞춰서 잔금을 치르고 계약서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간과를 하고 신경을 안 쓰고 하시다 보면 아차 하는 순간에 이 순위가 바뀌면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전세 사기 당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안타깝다는 거죠. 이런 영상들이 유튜브에는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영상들을 다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당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그때 가서 후회를 해봐야 누가 책임져 줍니까? 그것을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까? 응? 그런 걸 다 책임지면 국가가 어떻게 국가를 운영을 합니까? 본인이 잘못해서 한 그러한 일을 국가에서 책임져 달라. 전세 사기를 당한 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그 책임이 제일 큰 거예요. 왜 주변에 확인도 안 하고 가서 덜커덕 가서 계약을 하고 신축이라고 풀옵션 주고 하니까 눈이 돌아가서 덜커덕 계약하고 난 다음에 알고 보니까 전세 사기였다. 그것을 나라에서 책임져 달라. 나라에서는 또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어? 나중에 선거를 치를 때 또 그런 거 안 해주면 어? 표를 못 받을까봐 나라에서 처리해주고 아니잖아요. 개인이 잘못해서 일어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감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요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앞으로 뭐 그런 거 당할 일이 없습니다. 당할 일이 없어요. 근데 전세 사기라고 하는 것은 전세금하고 건물의 매매 가격보다 전세가스를 높이 올려놓고 계약을 시켜가지고 나중에는 그 집 팔아봐야 전세금이 안 나오는 그런 게 바로 전세 사기지 않습니까? 빌라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이렇게 많이 안 되고 신축 빌라 이런 것들은 건축물마다 다 모양이 틀리고 위치도 틀리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정형화된 가격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파트처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정보의 부재, 그런 것들 때문에 전세 사기를 많이 당한 것 같은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주의를 하셔가지고 그런데 풀옵션 준다고 눈 돌아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사기치는 놈들이 보면 아주 삐까번쩍 하게 해놓고 들어오게 막 만들어 놓는 거죠. 막 바닥 대리석 깔아놓고 에어컨 식기세척기 TV 같다 해가지고 모든 걸 다 풀옵션 주고 이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의심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약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